아니 뭐야, 아이패드를 사면 에어팟까지 준다고? 이거 3월 16일까지네. 아 이거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샀다가 후회 안 하겠지? 오케이, 결제. 3 days later. 아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안 샀지. 아 그래서 할인을 했네. 아이 간사한 애플놈들. 아 당근마켓 팔까? 아 당근마켓 지금 시세 얼마지? 아 팔리지도 않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입니다. 최근 테크 유튜브의 동향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요즘 애플이 3월 이벤트를 열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3월 16일에 이벤트가 열린다고 며칠 전까지 소식이 나왔다가 계속 소식이 바뀌고 있어서 이 주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새학기 행사가 3월 16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나 이런 루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아이패드, 특히 프로를 구매를 하셨다가 3월에 아이패드 프로가 새 제품이 나오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애플이 3, 4월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보를 생각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만큼 오늘 하는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이벤트 자체가 열릴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사실 촬영일 기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벤트가 3월 16일에 딱 열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였죠. 공식력이 높은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걸먼이 3월 16일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거기다가 누가 그럼 3월 이벤트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다. 3월의 이벤트는 열리지만 16일에 열리지 않는다는 거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 트윗을 올려서 3월 중에 공개되는 제품이 있기는 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그럼 3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만약 3월 16일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딱 1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기존의 교체 주기였던 18개월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20년에 교체됐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이상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디자인적 변화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의 CAD 도면이 유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소하게는 스피커 구멍이 12개에서 8개로 바뀌었다. 이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상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매직 키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점쳐지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3월 이벤트에 매직 키보드 2세대가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애플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좌석의 위치를 바꿔서 이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새로운 모델하고만 호환이 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하지만 이건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유출이 됐던 정보가 꽤나 있었는데 A14X 바이오닉 칩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A14X가 A14 바이오닉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플은 아이폰과 프로를 제외한 아이패드 라인업에 현재 헥사코어 CPU, 그 중에서도 저전력 코어 4개를 제외하면 고성능 코어는 2개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A14X가 된다면 고성능 코어가 2개에서 4개로 확장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GPU 또한 코어가 4개에서 8개로 확장이 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코어가 2배로 들어간다고 성능이 2배가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난 세대에 비추어서 예상을 해봤을 때 7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유출된 소식에 의하면 A14X 바이오닉 칩은 지금 맥북 에어와 프로에 들어가 있는 M1 칩과 성능이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요. 벤치마크 성능 기준으로 M1 칩셋이 A14 바이오닉보다 75% 정도 빠르다는 걸 감안했을 때 기존의 흐름과 부합하는 유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 있는 7나노 공정의 A12Z 칩에 비해서 한 6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나노 공정이 가져오는 성능 향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고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변화로는 미니 LED가 들어간다는 점이겠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되시면 아니 그럼 미니 LED가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OLED 화면이 LCD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검정색을 표현할 때 소자를 아예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루 블랙을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명암비가 200만 대 1,
100만 대 1 이런 식으로 높았는데요. 아이패드의 경우 현재는 LCD 화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치는 없지만 한 1500대 1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OLED 수준의 정도는 아니어도 꽤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미니 LED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것만 로컬 디밍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했을 때 특히 배터리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겠습니다. 특히나 HDR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하지만 기존의 백라이트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두께가 살짝 두꺼워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5G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5G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5G를 사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설득당하지 못해서,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5G가 가져오는 차이가, 기존에 LTE가 20Mbps 속도가 나왔다면 5G를 사용하면 60Mbps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LTE도 이미 100Mb가 훨씬 넘는 속도를 보여주잖아요. 기존에 LTE를 사용을 하시다가 5G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정말 느껴지는 장점이 있으면 저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상대적으로 뜨문뜨문 업데이트를 해주는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 19년 3월이 마지막 업그레이드였는데요. 디스플레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유출된 소식에 의하면 2012년 아이패드 미니가 처음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7.9인치에서 8.4, 크게는 9인치까지 디스플레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다만 내 모서리가 똑같이 생긴 현재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이닝 기질을 따라가지는 않고, 지금 아이패드 미니의 디자인에서 베젤이 더 얇아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홈 버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만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 앞전에 말씀드린 아이패드 프로보다도 3월에 출시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출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에어태그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에어태그 말만 들어도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어태그는 블루투스 트래킹 디바이스입니다. 애플의 Find My 앱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동전만한 사이즈로 가방이나 지갑 같은 데에 넣어놔서 잃어버렸을 때 그 위치를 추적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특히나 아이폰 11 시리즈 때부터 들어간 유언 칩을 사용해서 더 정밀한 단위로 추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처음에 지겹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게 처음 에어태그 소식을 들었던 게 바야흐로 2019년 iOS 13.2의 소스 코드에서 에어태그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높였고, 그 이후에 디자인까지 유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출시가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2021년까지 왔죠. 계속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출시가 되지 않았기에 이 소식 또한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월 이벤트에 아이패드와 함께 공개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유출이 많이 되지 않았지만 삼성의 태그가 30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리프레시로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의 맥세이프 스마트 배터리 팩입니다. 애플은 매년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배터리 스마트 케이스를 출시를 해왔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맥세이프가 탑재된 아이폰 12 시리즈에 맥세이프를 활용을 해서 맥세이프 배터리 스마트 팩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휴대폰을 90%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3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4월에 출시가 될 수 있을 제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웹사이트 리프레시로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자, 그럼 4월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모델 아이폰 SE 3세대입니다. 아이폰 SE 플러스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은 2017년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8 플러스의 폼팩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아이폰 8 플러스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칩셋만 A14 바이오닉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포지션은 지금 아이폰 XR과 같은 499, 한국 돈으로는 69만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 다른 유출된 소식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하드웨어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의외로 8 플러스의 기존 폼팩터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만약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면 아이폰 XR과 이 아이폰 SE 3세대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모델은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히 예상한다면 상반기 안에 에어팟 3세대 그리고 프로 2세대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유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 19년 3월에 2세대를 출시한 이후 디자인이 꾸준히 유출되어 왔던 에어팟 3세대의 경우 에어팟 프로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바뀔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말인즉슨 줄기 부분이 더 짧아질 거라는 의미인데요. 비록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탑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에어팟 프로처럼 교체형 이어팁이 탑재될 거란 소식은 이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출된 이미지 속에서는 이어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정확한 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다피 닮았다고 그렇게 놀려대지만 지금은 길거리에서 어딜 가나 많이 보이는 에어팟 프로입니다. 저 역시도 에어팟 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의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아마존의 에코버즈나 삼성의 갤럭시 버즈처럼 줄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만 마이크 통화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소식을 종합하면 에어팟 3세대의 경우 199불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경우 기존의 249불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적어도 하나는 상반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14인치 그리고 16인치의 리디자인된 맥북 프로와 아이맥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소식으로는 4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상반기 안으로는 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차후에 요약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드려야 될 타임이 왔는데요. 자, 지금 아이패드, 특히 프로를 살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록 신학기 할인을 하고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오래 쓰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덧붙여서 기존의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저번 주에 MS 오피스 올인원 앱이 출시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아이패드의 경우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다 따로 다운받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전용으로 전체가 다 통합된 MS 오피스 앱이 출시됐으니까 아직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생산성 높여보세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패드, 특히나 아이패드 프로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빠른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혹시나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